여러분 안녕하세요, 누창입니다.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? 저는 지금 남양주 톨게이트를 지나서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. 추석 연휴를 이제 가족들이랑 다시 보내고 저의 텐텐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다시 고성으로 돌아갈 거고요. 서울로 지금 이 돌아오는 이 1시간 한 50분 정도 차 안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음악을 듣지 않고 추석 연휴 전에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을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10월 13일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금 보관이 섰습니다. 그래서 그대로 실행을 할 거고요. 이 모든 것이 이제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전투 준비를 마치고 이제 10월 13일 날 출근을 할 것이고, 상대방이 전투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 겨뤄볼 만한 거고요. 전투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목이 베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거 표현이 뭐 이렇게 한 건데, 계약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부동산은 제 책에도 제가 이등이 없는 직업이라고 써놨는데, 계약을 못하면 그냥 지는 거죠. 돈을 못 버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들을 속초에서 오면서 해봤습니다. 요즘 눈치코치라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,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속내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. 일본 말로 혼내, 다테마에 이런 말이 있는데,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. 일과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, 어떤 한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칩시다. 그랬을 때 건물주가 저를 상대하고 있는데,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면 그 많은 건물주들 중에 실제로 건물주이긴 하지만 건물의 임대차나 매매와 관련돼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건물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. 가족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있다든지, 아버지 대신에 관리하고 있다든지, 와이프 대신에 관리하고 있다든지,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관리소장이나 다를 바가 없지 실제로 건물주라고 할 수 없잖아요. 등기부상에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렌트프리 하나 임대료 할인조차 그 사람이 결정하지 못해요. 그냥 그분의 아버지나 와이프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협상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건물주긴 하지만 협상력이 없고 결정권자가 아니구나, 이게 딱 판단이 들면 그 결정권자를 빨리 찾아내서 그 결정권자에게 답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, 저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쳐줬던 그 무수히 많은 코치님들이 이런 사람의 속내를 파악하고 그 파악해내기 위한 그런 스킬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줬거든요.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줬어요. 저도 제 교육생이나 팀원들이나 부하 직원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어요. 근데 이제 잘 가르쳐줄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. 왜냐면 제 책에도 썼지만, 이 물어보지 않는 사람에게 저는 가르쳐주지 않는 원칙이 있고,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내미가 떨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거든요. 시키는 대로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, 이거는 무슨 인간이 주종관계가 있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, 어떤 단계에 올 때까지는 그 단계를 벗어났던 선배들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지 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한테 더 이상 시간을 내가 쓰면 안 되겠다. 나의 소중한 시간이 이 사람한테 지금 불사질러서 없어지고 있다. 이 사람을 봐주면 안 되겠다.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반대로 너무나 열심히 하고 도와줄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드는 사람은 제가 잠을 안 자는 이더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상대적인 거라 가지고 철저하게 저는 배고픈 사람에게만 밥을 차려주겠다. 그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. 그래서 그런 남에게 뭔가 배울 거를 얻어내는, 그런 훔쳐내는 그런 방법도 스킬이고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, 또 일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의 속내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, 이 어려운 거예요. 근데 사실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친분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거는 뭐냐 이렇게 딱 물어봐도 되고, 그 물어본 대로 하면 되잖아요.
근데 참 희한한 게 지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리고 지는 그 일을 물어본 그 상대방보다 잘하지 못하는데 정답에 가까운 답을 줬는데 그 답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. 뭐 나쁘게 얘기하면 싸가지가 없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 머리가 나쁜 거예요. 이 선배들이 자기가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요. 자기가 겪은 그 시행착오를 후배가 똑같이 하기를 바라는 선배는 없어요.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어떤 특별하게 크리에이티브한 일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선배한테 물어봤는데 선배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꼭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제 성격상 그걸 하라는 대로 시켰는데 하지 않는 사람을 제 눈으로 목격하는 순간 저는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대하고 싶지가 않아요. 왜냐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럴 거면 뭐하러 물어봤나 하면서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모멸감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 살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돼 가지고 모두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잖아요. 특히 이제 신입분들 같은 경우에 더 모를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선배한테 물어봤는데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,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고 자기 맘대로 막 해버리고 자기 맘대로 해버리는 거를 그 물음을 당했던 선배가 딱 보게 되잖아요. 그러면 90% 이상은 그 후배를 마음속에서 딱 덜어내버리고 겉으로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같이 밥도 먹을지언정 절대 그 사람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. 그렇게 한번 남의 마음속에서 버려진 사람은 그 마음을 다시 얻기는 정말 힘들어요. 그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요. 그냥 친해지는 거의 수십 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남한테 뭘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잘 요청해야 돼요. 자기가 뭔가 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남한테 그냥 지 쉽게 하려고 그냥 막 물어보는 사람. 제안서 만드는데 제안서를 만들 만큼 만들어 보다가 도저히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선배한테 물어봤을 때 선배가 그 사람의 제안서 그 진도 나간 걸 보고 아, 이 친구가 참 후배로서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,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도 요거에 대한 답을 못 얻었네, 나도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지 하면서 길동아 철수야 이건 요런 거란다 이러면서 원포인트로 딱 집어주죠. 그러면 그 원포인트로 딱 집어준 게 실제로는 거의 정답에 가까워요. 그래서 바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걸 해결된 후배는 그걸 가지고 제안서를 완성해서 자기가 목표로 한 물건을 전속받을 수도 있고 일을 수주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물어봐서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, 오케이 나는 그렇게 안 해 이러고 이제 자기 맘대로 또 끙끙끙끙 앓다가 정답에 가깝지 않은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결국은 그 일을 따지 못하죠. 딸 수가 없죠. 딸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떨어질 방법으로 가가지고 제안하고 고객을 상대했으니까. 그런 일들이 노상 벌어지고 있다.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그 안타까운데 만약에 친동생이 막 그렇다고 하면은 그 친동생이,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가정하고 피부치예요. 진짜 엄마가 같은 제 친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런 행동을 했다. 근데 제 눈에 딱 걸렸다. 그러면 저는 가차없이 때릴 거예요. 정신을 차릴 때까지 때릴 거예요. 근데 남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그 남이 그런 거를 발견하면 오 이러면 안 되는데 오 하다가 그냥 에휴 네 맘대로 살아라.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도와주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눈치가 또 없어가지고 와서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. 똑같은 사람에게 비슷한 걸.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. 이 사람 뭐지? 이 새끼 뭐야? 나를 농락하는 건가?
뭔가 심심해서 날 모욕하려고 하는 건가? 분명히 내가 며칠 전에 얘기해 준 것 같은데 또 이런 생각을 딱 갖게 되거든요. 그러면 정말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화를 낼 것이고, 저 같은 성격은 제가 시간이 없네요. 그거 솔직히 저도 몰라요. 이렇게 얘기해요. 몇 년 전에 저한테 제안서 만드는 거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제안서 기본 폼을 주고 채워오라고 말씀드렸는데 2주가 지났는데도 그걸 채우지 못해가지고 갑자기 밤에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 도와줄 수 없다 그랬더니 그 당시 저희 회사 사장한테 노창이가 이 제안 해가지고 수주하면 회사에 이익이 많이 될 큰 건물인데 그 제안하겠다고 하는데 제안서 만드는 걸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장이 저를 불렀어요. 그래서 제가 가서 왜 불렀냐 그랬더니 이만저만 해가지고 중개사가 좀 만평이나 되는 이런 회사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 건물인데 이거 임대대행 제안서 만드는데 도와달라고 했는데 왜 안 도와주냐, 그 도와주는 게 당신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 사장한테 뭐라고 했냐면, 그 사장이 과거에 제 그 동료였어요. 나이는 저보다 많은 형이지만. 그래서 제가 친한 사이예요.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, 말 같지도 않은 소리도 하지 말아라. 내가 왜 안 도와주겠냐. 기본 폼 다 주고 하는 법 가르쳐 줬는데 지가 만들어 오고 마지막에 도와달라고 해야 내가 뭘 도와주지, 그 제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만들란 얘기냐 그랬더니 좀 답답하긴 한데 네가 좀 다 만들어 줄 수 없냐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고요. 그 중개사가 다시 저한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자 그럼 그 몇 퍼센트나 지금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두가 안 나가지고 한 장도 안 만들었다고 하길래 내가 속으로 오만 개쌍욕이 다 떠올랐는데 욕을 할 순 없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솔직히 저도 그런 제안서 만들 능력이 안 돼요. 죄송합니다. 그거는 좀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좋겠네요. 제출은 언젠가요?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또 대답을 하더라고요. 내일이라고.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 완전 미친 사람이구나, 이거 정신병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, 안타깝네요. 저는 이거 만들 능력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어요. 솔직히 하루 만에 만들기 버겁지만 만들려면 만들 수 있고, 그리고 도와주려고 해도 100%다 도와줄 수도 있죠. 근데 하려고 하는 성의를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.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고프지 않은 사람한테 배가 하나도 안 고프다고 하는데 입을 벌리라고 지금 점심때가 됐으니까 밥을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. 밥을 주고도 욕을 먹는 거예요 그거는. 그래서 그리고 효과도 안 나요. 체하거나 아니면 밥을 먹였는데 욕만 먹을 뿐이에요.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, 왜 그 사람들 많아가지고 도와줄 가치가 넘치는 사람들도 지금 막 속이 쩔쩔 끓는 사람들도 넘쳐나는데 왜 병신들을 도와줘야 됩니까?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욕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까?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세상 살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구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할 도리를 다 해보고 도움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저 예전에 저희 아버지 표현을 들리자면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갈 때는 우리가 좋은 차에 롤렉스 시계를 차고 가고 이 사람이 변제 능력이 있다는 걸 은행원들을 안심시켜주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만 개인이나 사채를 빌리러 가는데 좋은 차에 롤렉스를 차고 가잖아요. 그러면 대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저 새끼는 3천만원 빌리러 온 놈인데 저 자동차랑 저 시계만 해도 3천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 정신머리가 썩어먹었구만. 지할 짓은 다 하면서 남의 돈을 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는 아까 그 제안서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도와달라고 한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실제 상황별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게 일이 됐던 돈을 빌리는 거든 제안서를 하든 부동산 중개를 하든 다 일맥상통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남양주 톨게이트를 지나가지고 비도 많이 오고 차도 느리게 가고 있어가지고 영상을 켜가지고 말씀을 드려봤고요.
지금 아차산역입니다. 다음 역이 군자역. 집에 다 왔고요. 아까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기 때문에 지금 12시 10분이거든요. 맛있는 점심을 먹으면서 방금 전에 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무수히 많은 비읍 시읒들이 막 떠오르면서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은데, 그 분들은 또 추석도 잘 보내고 지금 즐거운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도 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,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그 제 후배들도 있고 제 친구도 있고 제 가족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. 그냥 아빠에겐 이런 스트레스가 있다. 그 너희들은 커서 그런 눈치 없는 사람이 되지 마라. 약간 그런 의미로 제가 영상을 찍었다고 말씀드리고요. 그 최근 들어가지고는 영상을 올리면 그냥 하루 놔두고 그냥 그 비공개로 바꿔버리고, 또 새로운 거 올리면은 그거 하나만 남겨놓고 또 나머지 영상이나 글을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당분간 이렇게 할 거고요. 그날 올린 거 알람 떴는데 구독과 알람을 설정을 안 해놓으셔가지고 뭐 세월이 지나가지고 못 봤다 뭐 이런 분들은 뭐 제 영상 안 본다고 무슨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. 어떻게 보면 약간의 뭐 보기 싫은 사람에게는 공해가 될 수도 있는 건데, 그냥 알람 설정해 놓으신 분들 그날 올린 거 그날 보시고, 못 보신 분들은 못 보신 걸로 그냥 끝나고 비공개로 제가 바꾸고, 제가 사실 비공개로 바꿔놓은 영상이 540개가 넘어요. 그 540개가 넘는 영상을 전부 다 비공개로 지금 바꿔놨거든요. 그래서 연말까지 제 새 책과 관련된 내용들이나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올리는 글들이, 영상이나 이렇게 올리고, 그 휘발성으로 기존에 올려놓은 영상을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는 하실 수 없도록 다 비공개 처리했으니까요. 이 영상도 내일 이 시간대 되면 없어져 있을 거니까요. 보신 분들 중에 뭔가 인사이트나 마음속에 와닿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